공부한 지 일주일 만에 합격했어요. 필기시험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이런 거에 제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은행 시기여서 문제랑 답만 외우면 된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025년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준비하기 전 제 영상 꼭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새로운 것을 모험하는 다다인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험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와 필기시험입니다. 제가 저번 방학 때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2번 봤다가 2번 다 아주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하고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방학 때 또 시간이 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 다시 도전을 하는데 목표를 2급으로 낮추고 다시 도전을 해서 한 번에 취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공부 방법을 잘못 잡아서 포기하고 막 절망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가보시죠. 우선 첫 번째, 자격증을 따시려면 공부 기간을 잡으셔야 하는데요. 다들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 공부 기간을 어떻게 잡을까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합격 후기 영상을 찾아보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에 좋은 선례를 보고 공부 기간을 잡으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사실 유튜브에 보면 되게 단기간에 합격한 영상들이 많은데 대부분 2024년도 이전 시험이 어려워지기 전 영상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나 달라졌겠어 하시겠지만 정말 난이도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2024년도 이후 후기 영상이라고 해도 단기간 합격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일부분에 제가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대부분은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부 기간 추천드리겠습니다. 평일 5일 하루 3시간 공부한다고 치고 필기 2급은 최소 3주 이상, 1급은 최소 5주 이상은 준비하셨으면 해요.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너무 길게 잡아서 손해볼 게 없는 게, 필기를 어느 정도 공부했다 싶으면 실기를 먼저 준비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 과목 공부하실 때 실기와 병행을 하시면 좋은데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말한 공부 기간이 절대 길다고 느껴지시지 않을 거예요. 저희 모두 필기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자격증 취득이 목표잖아요.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필기를 따고 나면 실기는 언제 봐야 딸 수 있을지 대충 감이 와요. 네, 이어서 두 번째는 공부 방법입니다. 1급과 2급의 차이점은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과목이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물론 이 과목에서 약간의 진도 차이가 있겠지만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1과목 컴퓨터 일반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추천하는 인터넷 강의는 균쌤인데요. 사실 이미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강의 영상으로 균쌤은 너무나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근데도 정말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다른 강의나 뭐 책으로도 공부를 해보고 했었지만 사실상 책은 많은 도움을 못 느꼈고, 다른 강의보다 균쌤 강의가 정말 커리큘럼도 잘 짜져 있고 특히 무료로 공개가 돼 있어서 돈을 안 들이고 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비 빼고요. 무료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균쌤 강의가 자료 정리가 정말 잘 돼 있고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예제 문제도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있어서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 필기는 균쌤이다. 제 실기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1과목은 균쌤 강의를 보시면 되게 좋겠고, 1과목은 최소 2회독은 해야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회독 때는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조금 필기를 하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회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미 굉장히 지치실 거예요. 한 영상당 뭐 짧게는 뭐 5, 6분, 뭐 길게는 뭐 20분까지 하니까 그런 그 길이의 영상들이 한 24강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과목만 해도 체력 소모가 이미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 상태로 2과목을 넘어가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과목이 1과목보다 훨씬 어렵고 어려운 단어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바로 넘어가는 건 추천을 안 드린다. 대신 1과목만 1회독이 끝나고 나면 CBT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대충 감을 잡으면서 재미도 같이 찾으면서 되게 밀도 있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CBT를 하시면은 틀린 문제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오답 노트는 정말 필수입니다. 정말 필수. 실제 시험장 가면 쉬운 문제도 꼬아서 내고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렵게 내요. CBT와 다르게 새로운 문제도 많이 나와서 실제 시험장 가면 정말 당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지,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 무조건 헷갈립니다. 틀린 문제는 또 틀리기 매우 쉽고, 아는 문제는 더욱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CBT를 한번 풀어보면 되게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때 2회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회독을 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개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1과목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과목 스프레드 시트 일반 이론 공부만으로 하는 건 좀 많이 무리가 있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머리에도 되게 잘 안 들어오고 스프레드 시트를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더욱 어려우실 거예요. 이때 추천드리는 건 실기와 병행입니다. 제일 추천하는 거는 다른 강사님들도 실기를 선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욕심상 필기를 빨리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실기를 선행을 다 하고 나면은 공부 기간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선행을 할 수 있고 기간이 넉넉하다 싶으면 선행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필기를 먼저 빨리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병행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론 공부만으로 이 과목을 공부하는 건 많이 비추천이에요. 제가 이론 공부만으로 정말 공부를 해봤는데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 갔었는데 멘붕 맞습니다. 제발 병행 아니면 선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병행을 어떻게 하느냐? 제 개인적인 추천 방법은 이 과목 필기를 공부하다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때 억지로 공부하지 마시고 실기를 맛보기로 풀어보면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계속 이론 공부만 하다가 실기를 살짝 맛보기로 해보면 어렵기는 하지만 나름 재미도 있고 한번 풀어보면 엑셀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기가 지친다 싶으면 이론으로 가고, 이론이 지친다 싶으시면 실기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공부 방법이 저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공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과목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최소 2회독 필수입니다. 이게 정말 최소예요. 최소. 저는 거의 한 3, 4회독은 한 것 같은데 제가 멍청해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좀 어려워요. 실기는 아쉽게도 균쌤에게 배우려면은 유료 강의로 넘어가야 해서 균쌤의 유료 강의를 들으셔도 되지만 저의 목표는 돈 안 들이고 따는 거여서 돈을 아끼면 따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선생님은 바로 기풍쌤입니다. 이 역시 무료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풍쌤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고 저도 합격을 했습니다. 기풍쌤 강의가 되게 중간중간 웃음이 나오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되게 기풍쌤 캐릭터가 되게 재밌으셔서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막 웃음도 나오고 지루하지가 일단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라이브 방송으로 올리신 거라서 중간중간 기풍쌤도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조차가 더욱더 제가 이해가 쉽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친 실기 공부 중에 이게 담비 같은 그 기풍쌤의 유머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기풍쌤의 커말 2급 5일 만에 합격하기를 보며 연습을 했고요. 필기 합격하고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뭐야 되게 실기 왜 저렇게 빨리 봤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병행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겐 실기가 필기보다 쉬웠고 실제 시험장 가서도 실기가 굉장히 제 기준에서 쉽게 나와서 굉장히 수월하게 풀고 검토까지 하고 나왔어요. 물론 이게 한 가지 모르는 문제가 있었긴 한데 다른 문제들은 되게 괜찮았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의 균쌤과 실기의 기풍쌤 강의 영상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CBT 모의고사입니다.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제 CBT를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내가 잘하는 건 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는데요. 2020년도 이후로 필기 기출문제가 이게 비공개가 되면서 난이도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비공개의 이유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자격증 시험이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시험을 봤는데 그때도 기출문제와 달리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당황을 했었고요. 다행히 합격은 했지만 2024년 기준으로 자격증 시험이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나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제가 이번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장에서도 이전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는 건 거의 보지 못했고 정답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문제를 꼬아서 낸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CBT를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도 방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현재 인터넷에 나온 기출문제들은 대부분 2020년도 전의 기출문제들입니다. 영진과 신화공 CBT는 2020년도 이후에 상시 기출문제가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시험 문제는 당연히 비공개로 이제 됐으니까요. 근데 아마 예상 문제나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도움이 꽤 많이 됩니다. 이 역시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최강 CBT 문제를 외우는 꿀팁과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데 2020년도 이전에 기출문제가 마지막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과 2급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